네, FOMC의 의사 결정 저희가 이제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FOMC에서 금리를 올릴까 말까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시장의 시각은 뭐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이 새벽에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인데 우리 신월 교수님은 이제 전문 영역이시니까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점도표 좀 변화 생길까요? 네, 점도표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다만 그 연말 금리 전망치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연말? 5.6%를 지난 6월 달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변화는 없겠지만 점도표, 말 그대로 점이 찍혀 있는 도표지 않습니까? 점도표의 레인지는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준 구성원들의 생각이 차이가 간극이 네,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네, 그 지금 올해 6월 달에 나온 점도표는 5%에서 6.25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변화는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금리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24년도를 보면은 3.5부터 6.0까지 2.5%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을 가진 매파적 위원들 그리고 지역 연은 총재들 여전히 있고요. 비둘기로 이제 뜨문뜨문 이제 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모여졌다가 벌어지는 이 점도표의 변화가 좀 더 유의미하게 커질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의 관심은 내년과 내후년 뭐 금리 인하가 없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다에 네. 지금 방점을 지키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타겟이 2%인데 이에 대한 부분을 점도표에서 제일 오른쪽 열에 있는 롱거런 기준금리 그러니까 장기 기준금리 전망치가 계속해서 2.5%에 찍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상향 조정이 된다라면은 인플레이션 타겟이 지금 중앙은행들 대다수의 중앙은행들이 2%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롱거런 기준금리가 한층 상향 조정이 된다라면은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 조금 더 상향이 될 수 있겠고 이에 대한 부분들은 고금리의 고착화 그리고 시장금리의 하단이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느리게 떨어지고 낙폭 또한 제한적일 수 있다.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다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장이죠. 미국채 금리 2년물이 5.1%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 올랐고요. 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국내 시장 금리 또한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장중에 4%를 돌파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시장의 큰 자산 시장의 틀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에 대한 민감도는 상당히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권 시장에서 알 듯 모를 듯 뭔가 불안감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여전히 꿈틀꿈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금리는 여전히 안정세를 찾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좀 이 불안감의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는 단기 자금 시장, RP, 콜, 그리고 CD 금리, CP 금리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CD 금리 지금 잘 발행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짜리가 4%대, 그리고 CP 금리는 지난주부터 3.9에서 4.2%까지 0에서 4.1까지 올라갔고요. RP 금리는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3.6에서 3.7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단기 자금 시장의 중요한 부분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요.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고요.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미미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나비 효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과 단기 자금 시장의 돌아가는 흐름들을 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FOMC 그리고 FOMC 이후의 국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FOMC 이후의 움직임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약간 암울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금리의 사실 추가적인 인상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11월에 좀 무게가 쏠리고 있긴 한데 금리 인상 뭐 이제
근데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인데 신월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네. 내용이 너무 안 좋은 내용 아닙니까? 약간 닭살 돋았는데요. 왜요? 네, 너무 이제 장기 금리까지도 아예 이제 뉴노멀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 자체가 상향된다라고 네. 한다면 모든 그것 관련된 매크로 지표들이 다 재설정돼야 된다는 그쵸.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시장이 받아들일 충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보는 건 어쨌든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 올리면 언제 올릴 거냐, 그리고 이제 그 금리가 얼마나 길게 유지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에 얼마나 자금이 들었다 놨다 이거에 대한 차이로 지금 뭐 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점 확실히 매파적으로 옮겨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월 지표가 나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이제 끝났다라고 봤고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섣부른 전망까지도 나왔었죠. 그래서 내년 1분기면 연준이 인하를 시작해서 뭐 골디락스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연착륙시키는 방안들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최근에 그 돌출했던 변수들 유가를 비롯해서 뭐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시장 컨센서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고 말씀하신 대로 11월 내지 12월에 한 번쯤 더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관점 그리고 올해 올리지 않더라도 내년에 최종 금리 목표치가 지금 이제 5.6이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경제학자들 설문조사는 더 세게 보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늘어났어요. 6% 이상까지도 보는 시각이 네.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단언할 수가 없지만 상당히 매파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딱 부러지게 단언해 주실 분. 저요. 우리 테이버 고수. 네. 젊은이 패기로. 제가 화면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 네. 아까 전에 그 점도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점도표 네. 좀 띄워놨습니다.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소통할 거냐 불확실하게 소통할 겁니다. 지금도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트렌드예요. 실제로 오펙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지금 유가를 가지고 그리고는 금리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전 세계가 싸우고 있습니다. 네. 연준은 금리를 데이터를 보면서 라이브로 업데이트하겠다라고 했고요. 오펙도 올해 초부터 무슨 얘기를 했느냐? 라이브로 감산과 증산을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는 각국의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모든 것들이 포인트가 우리의 이득, 네. 나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뭐 미국의 인플레를 건들 거고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의 재선의 확률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은 이걸 위해서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으로 좀 귀결되고 있다. 근데 핵심은 경기 지표 데이터는 확실히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 파월 의장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나오는 최근 3일 동안 가장 많이 업데이트된 그 단어는 하드랜딩입니다.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 실제로 닉 티미로스 그 기자가 소프트 랜딩이 어렵다라는 트위터와 기사를 썼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오늘 밤에 미국의 향후 소프트 랜딩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을 내일 아침에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채권 시장의 반응, 그거에 대한 주식 시장의 반응을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내일 시장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뭐 금리 올리고 안 올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밤 사이에 어떠한 발언들이 쏟아지게 될지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그 내용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5개 이슈 모두 열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죠. 임순재 고수는 유가 흐름 주목해보자. 이슈더 이어로 우리 손수호 고수님은 금리 양방은 더 많은 변수에 휩싸여 있다. 테이버 고수는 금리 정책의 핵심은 국채 움직임과 유가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모든 이슈 다 열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고수분들 또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세미의 댓글 사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